네, 2007학년도 네, 수능 자기장 파트입니다. 자,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가 X축의 수직으로 XY 평면에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에는 각각 I0, 3I0의 전류가 흐르며 X축 위에 점피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장이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이 지점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하나 써주고요. 자, 그리고 A를 고정시키고 B를 X축 방향으로 8m 이동시켜서 정지시켰는데 또다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또 하나 찾습니다. 이때 원래 자기장이 0이었던 P점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자기장이 0이 되는 P점하고 그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요 말이 자꾸 이제 현혹이 되는데요. 아, 이 거리를 어떻게 찾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처음에 자기장이 0이었던 지점을 하나 찾아요. 이 문장에서 수식을 하나 찾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또 찾아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연립을 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장 구조가 실험을 한 번 해서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한 번 하고 또 실험을 한 번 또 하고 두 번 했는 거예요. 두 번 했을 때 이 두 실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거리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절대 안 풀리고요. 무조건 첫 번째 실험에서 식 하나, 두 번째 실험에서 식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두 번을 한 경우는 무조건 따로따로 식을 두 번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푸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제 자기장,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X축 상에서 여기 X0인 좌표가 X0인 지점에서 전류가 I0만큼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3I0라는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 요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충 D라고 잡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런 문제는 그냥 내가 아무거나 임의로 잡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D는 이제 없애주면 됩니다. 계산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런 상황에서 자기장이 여기 되는 지점을 찾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올라오죠. 네, 그러면 이제 두 자기장이 이제 서로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정확하게 상쇄되는 지점을 P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네. 요 B는 2파이R분의 뮤즈라이 공식에서 지금 이 부분은 자기장이 상쇄되는 지점인데 자기장이 상쇄되려면 I0가 만드는 자기장과 그 다음에 3I0가 만드는 자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게 값이 같으려면 수학적으로 I하고 R은 무슨 관계냐? 정비례 관계 있어야 되죠. 즉 전류가 1대3이기 때문에 요 거리는 1대4가 됩니다. 1대4. 1대4가 돼요. 1대3이 돼요. 1대3. 1대3이 되니까 이 P점은 네, 요 전체 간격이 D라고 했을 때 요 P점은 4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 4분의 D다라고 이제 식을 이제 하나 찾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I0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여기 X0라는 지점에 있어요. 근데 이제 3I0를 8m로 이동시켰어요. 그럼 요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D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죠? 이때 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또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아까랑 똑같아요. I0가 만드는 자기장과 3I0가 만드는 자기장이 같은 지점이에요. 이 같은 지점이에요. 즉, 그 지점은 전류에 비례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도 1대 3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요 거리는, 요 위치는 뭐냐? 이 거리의 4분의 1 지점인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요 점하고 X0에서 바로 요만큼 떨어진 요 점하고 그 다음에 X0에서 이만큼 떨어진 요 점하고 그 간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요 간격에서 요 간격을 빼주면 되죠. 즉 4분의 D 플러스 8에서요. 4분의 D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4분의 D랑 여기 4분의 D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최종 남는 거는 4분의 8, 2가 남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험을 지금 몇 번 했냐면 2번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이렇게 실험을 2번 했으면 절대 최종 답을 먼저 다이렉트로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차분하게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첫 실험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고 둘째 실험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연립을 하셔야 돼요. 이때 첫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뒷부분을 가리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식을 세울 때는 앞부분을 가리세요. 네, 그런 다음에 식을 세우셔야지 독립적인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력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림은 저항값이 4옴, 12옴인 저항과 가변장 R, 저항이 없는 도체막대를 전압이 24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 영역에 도체막대가 고정되어 있다. 자, 6옴에서 12옴까지 증가시킬 때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네. 그러면은 얘도 실험을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옴에서 실험을 한번 했고, 그런 다음에 12옴에서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이때 물리량을 비교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 6옴에 대해서 식 하나 세우고 12옴에 대해서 식을 하나 세우시면 됩니다. 자, 기억. 도체막대가 B에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기장이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이제 이쪽이 플러스니까 네, 그럼 전류는 이제 위로 이렇게 흐를 것이고 전류는 위로 흐르겠죠. 그러면 힘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도체막대에 흐른 전류는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도체막대의 전류와 관련된 공식은 뭐냐? ohm의 법칙이죠. ohm의 법칙. 네, ohm의 법칙은 V는 IR. V는 IR.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 전류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류가 총전류냐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저항에만 흐르는 부분 전류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도체막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도체막대에 흐른 전류다. 이거 자체는 총전류예요. 총전류. 그죠? 그러면 이게 총전류니까 이 전압은 당연히 총전압 24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총전류하고 이 저항, 이건 당연히 이제 총저항이죠. 그죠? 이 두 개는 수학적으로 비례냐 반비례냐? 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전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려면은 저항이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저항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고요. 자, 여기 이제 4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V가 있고, 그 다음에 12옴이 있고. 자, 여기 가변저항인데 이제 처음에 이게 6옴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첫 번째는 6옴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6옴하고 12옴에 대해서 합성량을 일단 먼저 계산해 봅시다. 6옴하고 12옴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6. 그럼 6으로 묶어내면은 얘는 1옴이고 얘는 6 곱하기 1, 얘는 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량은 6으로 묶어내면은 1하고 2를 합성 저항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하고 2를 병렬 연결하면은 합분의 곱 공식 쓰시면 되죠. 그죠? 합분의 곱.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떨어지니까 4옴이에요. 4옴. 그래서 이쪽 합성량은 4옴이에요. 근데 원래 또 여기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8옴이 총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옴일 때는 자, 얘도 12옴이고 얘도 12옴이면 뭐 너무나 유명한 상황이죠. 그죠? 딱 절반이 되는 6옴입니다. 6옴. 그 다음에 원래 앞에 4옴이 있고 그래서 얘는 10옴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총저항이 증가했죠. 총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총전류는 감소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류는 감소한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 자기력의 크기 도체막대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는 2배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것도 뭐 그냥 쉽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니은이었고요. 디귿 자기력은 F 이퀄 BIL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누가 더 크냐? 15옴이 되면서 이제 더 작아졌는데 지금 이제 이걸 계산을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B는 뭐 됐고 자,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전류가 몇 대 몇인지 알면 돼요. 그럼 전류는 총저항분의 전체 기전력 입실론 그다음에 L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 화면 나오죠? 여기. 그러면 자기력은 F6옴 대 F12옴은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이거는 어차피 입실론은 똑같으니까 8분의 1 그다음에 10분의 1 그럼 약분하면 4, 5니까 5대 4 나와요. 5대 4 5대 4 5대 4요 5대 4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5대 4 5대 4 5대 4 자, 그래서 2배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입자가 받는 자기력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영역 1, 2에는 세기가 B인 균일한 자기장이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으며 그 다음에 균일한 중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있다. 이때 영역 2에만 균일한 전기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있다. 양으로 대전된 전하량 Q, 그 다음에 질량의 민 입자가 플러스 X 방향으로 1에 휩싸여 등속 직선. 자, 이건 뭐 입자가 운동할 때 등속 직선이 넘어있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힘의 평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이것도 끝났죠? 원운동 방정식 무조건 세워라. 그 다음에 알짜임이 구심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속력은 얼마예요? 니은, 전기장은 얼마예요? 3번, 구심 가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그 문제에 요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자꾸 이제 침착을 하면은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했죠. 첫 번째 영역에서.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뭐랑 쌤쌤이겠어요. 중력하고 그 자기력이 쌤쌤이겠죠. 그러면 그 식을 하나 세우세요. 그 다음에 1번 영역 지났죠. 그럼 슬러시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영역에서 원운동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원운동 방정식. 자유물체도 그린 다음에 자유물체도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세우시면 또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실 때 속력 어떻게 구하지? 전기장 어떻게 구하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두 개가 주어지면 독립적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물리 문제에서 대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등속 직선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절반 잘라가지고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입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중력은 아래쪽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등속 직선 하려면 자기력은 무조건 위쪽으로 받아야겠죠. BQV. 그 말은 즉슨 자기장, 그 다음에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위로 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mg 콜 pq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므로 속력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pq분의 mg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기억의 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이제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여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입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mg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QV는 아시다시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얘는 이제 항상 이제 여기 구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심을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mg가 구심을 가리켜야 안 가리켜요? 가리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은 이 mg는 사실은 소멸돼 줘야 됩니다. mg가 살아있으면은 얘가 운동할 때 알짜임이 구심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mg는 소멸되고 b큐브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기장이 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력이 어디로 또 작용해야 되는 게 제일 무난하냐? 위로 F 이퀄 QE만큼 작용해서 얘가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되는 게 제일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개 없어지니까 정확하게 이 자기력이 구심을 가리키면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mg하고 QE가 같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로 짐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수식에서 전기장은 Q분의 mg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니은이고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구심가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구심가속도 어떻게 구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 방식 세우시면 돼요. 지금 자기력이 BQV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F 이퀄 MA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가속도는 M분의 BQV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지문 잘 보시면은 EG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EG냐 이 말은 이 BQV를 MG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BQV를 MG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니은을 풀 때는 기억의 정보를 이용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디귿을 풀 때는 니은의 정보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기억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BQV가 MG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야지 객관식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G예요, G.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EG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만 틀린 걸로 해서 이제 3번이다.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저항 아래 연결된 평행한 두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시키고 도선 위에 도체막대를 놓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이동시켰다. 자, 일정한 속력 V. 네,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때 S는 두 도선과 저항과 움직이는 막대로 이루어진 면의 넓이다. 이때 도체막대가 도선 위를 출발을 해서 끝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하고 그러니까 유도되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S 이동거리 S 하고 넓이 하고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이제 이 막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요 면적은 이제 일정하게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S는 면적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냥 거리다, 이동거리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얘가 일정하게 점점 이동하다 보면 그때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그 지식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디귿자형 도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은 이제 여기만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시다시피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은 유도 기전력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사각도선 있잖아요. 사각도선이 이렇게 디귿자형 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상 보면 얘가 만약에 막대가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사각 만들어진 이 폐회로 닫힌 회로에 지나가는 관통하는 자기력 선속은 3, 40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2개라고 써야 되는데 뭐 실제로 이걸 12개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12개라고 이제 쓰기 좀 애매하니까 물리적으로는 파이를 뭐라고 쓰냐면 자기장 곱하기 그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b가 상수니까 여기 델타라는 기호 밖으로 빠져나와서 델타 a 오버 델타 t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일정한 속도로 막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요 여기 이 닫힌 회로를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막대가 이제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전체 회로에서 지나가는 게 12개예요. 12개가 지나가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4, 4, 12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옆으로 더 이동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 4,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점점 네 12개 16개 20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12개 16개 20개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델타 변화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12에서 16이니까 4개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값은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20이면 또 4개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 전체 값도 4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이 계속 4로 일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값은 유도 기전력은 일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는 이제 교류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각각 N1, N2인 변압기의 2차 코일에 저항값이 R인 저항, 자체 유도계수가 L인 코일, 전기용량이 C인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전압의 시로값이 V1인 교류전원을 1차 코일에 연결하였더니 2차 코일에 전압의 시로값이 V2가 되었다. 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변압기 문제죠. 변압기 문제에서 V2가 얼마냐, 즉 2차 코일의 전압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공식 쓰는 거 알죠? 가문수 N1 대 N2는 그 다음에 V1 대 V2다. 네, 그래서 당연히 N1분의 N2 V1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억은 뭐 그냥 변압기 공식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쉽게 나오고요. 자, 이때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시로값은 얼마냐?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교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원의 준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요쪽에 1차 코일 쪽에 흐르는 그 전류가 진동수가 이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변압기의 특성상 이쪽에 V1이 진동수가 이거면은 V2 쪽에 이쪽에 그 진동수도 똑같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왼쪽 건 잊어버리고 이제 오른쪽 것만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라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처럼 RLC 요렇게 직렬로 된 이런 그 교류 회로에서 그 전원의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면 여기서 흔히 뭐가 일어난다라고 수업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네. 공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다 배우셨죠, 그죠? 그때 공명이 일어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잠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또 다 까먹으셨을 거니까. 자, RLC 직렬로 된 교류회로 에서 전원의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면 공명회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명회로가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거냐 라고 하면 일단 VR, VL, VC 그 다음에 교류 네, 여기 입실론. 자, 이때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은 원래 입실론은 루트에 VR의 제곱 더하기 VL 마이너스 VC의 제곱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하고요. 자, 이때 공명이 되면 VL하고 VC가 같아서 이게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남는 거는 이제 VR만 남죠. 이렇게.
즉 입실론 제로가 거의 VR에 100%다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입실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공명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입실론 제로에 해당하는 게 전압이 2차 코일에서는 V2였잖아요. V2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V2라고 써주시면 그게 이제 답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PQ 사이에 전압은 V2보다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 공명회로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 잠깐만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RLC 직렬 교류 회로를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위상자 도표라는 걸 많이 써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배웠다 생각하고 가정하고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위상자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항에서의 전압이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벡터 표시를 하죠. 요거를 이제 위상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90도로 된 게 코일에서의 전압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벡터 표시를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VL에 관한 위상자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축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180도 떨어진 지점에서 전압이 요렇게 만들어지고, 벡터 표시를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축전기 전압 위상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전체 총 전압은 얘네들을 벡터 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전압 자체를 이제 뭘로 보냐면, 총 전압 자체를 VR 벡터하고 VL 벡터하고 VC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VL인데, 그러면 VL하고 VC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죠. 근데 VL하고 VC는 크기는 이제 다르고요. 지금 그림상 이제 얘가 조금 큰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마다 다른데, 근데 방향은 어쨌든 180도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두 벡터를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플러스 10이고 이게 마이너스 8이면은 이 두 벡터를 더하면 크기가 2가 되는 거죠. 2가. 그래서 요거를 더했을 때 요거는 VL 벡터에서 VC 벡터를 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VR하고 다시 더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벡터하고 요렇게 생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소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이제 입실론 제로 기전력이다 라고 했을 때, 입실론 제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 해서 VR의 제곱 더하기 VL-VC의 제곱 해서 이제 이 제일 유명한 교류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썼던 니은에서 썼던 얘기였고.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지금 그림상 P와 Q 사이에 전압이에요. 즉 뭘 물어본 거냐면,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그 사이의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압도 사실은 벡터 합으로 어떻게 하냐면, VR의 벡터하고 VL의 벡터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게 VR의 벡터고 이게 VL의 벡터니까 사실은 RL 사이의 전압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게 R과 L 사이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냐면 순간순간 그 변하는 전압의 최대치가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요 최대치가 여기 입실론 제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이 그림에서는 2차 코일의 전압이니까 이제 이게 V2가 되겠죠. 그죠? 이 V2보다 이게 커요, 작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크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회로에서 물어보는 제일 마지막 단계, 끝판왕 문제가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래서 이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나가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PQ 사이의 전압은 V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30분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